예, 송기빈 교수님께서 의사는 고도의 주의무가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형사 책임을 오히려 더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전문성이 있다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또 하나는 의사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님에도 지금 전문가인 척하면서 감정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최자영 의료소비자연대 정책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질곡에서도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아무리 울분이 차고 억울해도 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공정성이 의료인 아니고 비의료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정성이 갖춰지는 게 아니다. 의료인도 욕심이 있고 비의료인도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일 끝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 감정서가 하나가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의료조정중재원에서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이것은 위헌이거든요. 표현의 자유와 우리 알 권리를 국가에서 완전히 이거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감정서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문의는, 그러니까 이게 독소 조항인데요. 전문인을 강조를 해요. 근데 전문인이 각기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이명박 정부가 세운 의료조정중재원이라는 거는 굉장한 오류를 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의료를 떠나서 국가 보충성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은 이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은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다 하고 안 될 때에 보충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앞장서 가지고 전부 다 서울에 여기 하나 있으니까 갖고 와라. 뭐 부산인가 어딘가 뭐 의료조정 중재원 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너희는 감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하나 감정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형사 특례라 면책 특례죠. 특례라고 나오는데 보면 곳곳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토론이니까 많은 얘기를 못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마치 환자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감정서 나오기 전에 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환자가 소명을 하려면 감정서 나오기 전이 아니라 감정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구한 정보를 가지고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감정서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줘요. 줘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피해자가 또 정보를 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론이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성립이 되면은 그게 법원에 제출이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생략하면 그거는 그 증거로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 프랑스 얘기고요.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복수 감정한다. 이게요. 법원에서 지정을 해도 지가 막 딴 데 가가지고 구해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환자가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잖아요. 의사들이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헌이거든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형사 면책 특례를 주는데 두 가지.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환자가 어떻게 동의 안 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정보 구할 때도 없는데. 이게 독소 조항이고 그럼에도 모든 분야의 그 책임보험을 들면은 무조건 이거는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형사면책특례법을 지금 제시하는 그 이유도 이게 뭐 의사 수를 증대한다 아니면은 뭐 지역 의료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면책특례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벌써 40년 전부터 이들은 형사면책특례를 해달라고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예.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기종 선생님께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하도 답답하니까 국가에서 감정 전문 기관을 만들라. 이게 의료도덕 중지원하고 똑같은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는 보충적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서 안 될 때에 마지막에 도와주러 나와야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뭘 했다 하면은 이거는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전문기관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정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의료법에서는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발표하는데 뭐 감정하는데 돈도 들고 뭐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지연하고 하잖아요. 독일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의사든지 가서 이게 법입니다. 독일의 의료법이에요. 내가 아무 의사한테나 가서 자료를 갖고 와서 의견을 달라. 그러면 의사는 거기에 응해야 되고 전문인으로서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받고 거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그래서 오늘 안기종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법을 뭐 사과법도 있고 또 무슨 법도 있고 했어요. 다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의 법에 가장 기본이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의사는 누구든지 감정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 감정서를 의견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료도덕 중지원에서 감정서 하나 나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지 않으면 맨날 끌려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안기종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가운데 서너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오늘 나간 유인물의 97쪽인데요. 거기에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의 고통 완화를 위한 4가지 방안에서 3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감정이 불편하니까 국가 주도의 검토기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도하면 안 되고 복수 감정인이 감정하는 일본 사례 이것은 감정서를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3쪽에 보면요. 국립의료감정원 설립 필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자충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찾아보니까 몇 페이지야? 61쪽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대불 제도가 이미 존재하니까 특례 법안의 보험 가입 이게 특히 도움을 주는 거 아닌 것 같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 이 불행에 연루된 의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요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집은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돈도 돈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진실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발표에서 나왔거든요. 이 울분이 차는 거는 돈도 적게 주는 거는 물론이지만 진실을 가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 제도를 윤석열이 그랬어요.
형사 특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보험제도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사들은 보험제도 넣고 싶은 마음이 손톱끝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 윤석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형사보험제도를 보험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그 자동차 보험 나왔는데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가 공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들은 입을 딱 다물고 그 의견서를 내기 싫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료조정 중지원을 통해서 보험제도를 운영하겠다. 이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제도 엉터리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보험제도를 운영하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제도가 자동차 보험에 A 회사 있고 B 회사 있는데 서로 까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그 감정의 개방, 입증 책임이 전환이고 뭐고 의사는 의사대로 지가 무과실 증명해야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네가 과실했잖아 이 증명을 하고 서로 뭐냐면 의견을 구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감정이 개방되지 않으면 보험제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형사면책특례를 얘기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험제도를 엉터리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보험. 이 자동차 보험이 정보를 은폐하고 한계 감정서 나와가지고 보험제도가 됩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주권은 국가기관에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고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 개방돼야 된다. 의사들은 입을 벌려야 된다. 의사들이 숨길 때 이것은 그거 자체를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개방이 되면은 이거는 딴 거는 알아가지고 절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 이 말씀 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의사들이 면책특례를 하고 싶어서 자동차 보험을 끌고 오는데 그 토론자께서 말씀하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동차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시. 그러나 의료사고는 의사가 환자를 딱 이거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는 불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끌어당기면서 혹세 무민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사 집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정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윤석열 때문에 안 되고 뭐 문재인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시간 없어서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자신이 뭔가를 잘못 파악을 하고 있다. 국가 보충성의 원리 이거 모르면 우리는 맨날 국가의 희생양이 되고 로비의 희생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에 대체적으로 고소 건수가 적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의 조정제도가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조정을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 같이 의료조정중재원 하나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해요. 사적으로. 사적으로 조정을 해요. 의료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판사들이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소나 법원에 오기 전에 사적으로 조정제도가 무지하게 잘 발달이 된 데가 일본이다. 그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의료조정을 사적으로 조정제도, 의료조정중지원이 아니고 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감정이 개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80년대에 조정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도, 군별, 우리나라 지금같이 서울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전부 이쪽으로 와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권이 되어 있었어요. 권력은 분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중지원은 의사들의 로비의 대상으로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감정제도라는 것을 안기종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거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1인 단독 감정이 아니라 의료조정중지원에서 하는 거예요. 현행 의료분쟁 조정법상 5인 감정부 회의를 참조해서 복수의 의사로부터 이거를 하는 거 복수 의사로 하라.
아무리 그래도 감정서는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 감정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투고 복수의 감정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헌으로 몰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무료로 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는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사족을 달면 병원과 의사 중심의 이 의료체제를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있어요. 대만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1차 의료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정부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이걸 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뭐 동네 병원이 뭐 어디로 가고 뭐 종합병원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1차 의료가 없다. 이렇게 OECD 자료에 나와 있어요. 1차 의료는 뭐냐? 병원 가지 않고 내가 간호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환자와 간호사가 직거래를 하는 거야. 병원에서 막 중노동에 시달려가지고 막 지쳐 빠진 간호사의 간호를 받는 게 아니라 쌩쌩한 간호사의 내가 간호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건강보험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병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치유, 약이 아니라 지금 의사들이 우리를 약으로다가 절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자연치유력을 갖고 있어요. 영국의 의료는 국립의료인데 1차 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집안에서 병원이 그렇게 붐비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형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복수 감정의 필수성,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때려서 복수 감정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기종 대표가 말씀하신 국립의료감정원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로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하신 이런 대불제도 보험제도 의사는 보험도 안 들고 의료사고 내는데 이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의료사고 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 지급하는 것도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따 끝나고 나서 한번 간단히 답변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